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7월 26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규제지역 해제 약발 안 먹혀요. 지금 안 먹히고 있거든요. 화들짝 놀라서 하락하는 부산. 네, 거래량 폭락에 서막이 시작된 건지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자, 댓글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취득세만 조정해도 거래가 좀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한다는 그 이야기인 즉슨 취득세가 바로 조정을 받습니다. 그 전에 8%에 가까운 두 번째 집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구매할 때 세금 몇 %인가요? 취득세 한 8% 되죠? 추가로 구매할 때. 근데 이게 다시 줄어들었어요. 1%, 몇 퍼센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취득세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거래가 살아나지 않아요. 취득세, 그전에는 취득세 때문에 사람들 다 안 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취득세가 조정되고 났는데도 거래가 그렇게 살아나진 않더라. 이 부분 한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조민우님, 부산 관련 부동산 중에서 그나마 중립적으로 보는 차를 갖습니다. 이거 살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완전 중립적은 아닙니다. 저 하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어요. 단순히 지도상에 놓고 봤을 때, 대구만 놓고 봤을 때 대구만 하락이야. 근데 야, 부산도 좀 있으면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게 같은 영역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지금 세계적으로 다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동안 시중에 불렸던 돈들을 걷어들이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그래서 저는 하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락론자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하락하는 시기에 당연히 하락을 논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상승했을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론자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락을 논하는 게 당연히, 지금 상승론자 너무 좀 이릅니다. 이제 갓 하락을 시작했는데 벌써 상승론자에 거기 취해서 고점 대비 얼마 빠지지도 않은 걸 구매한다? 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공인중개사하고 관련자들이 다른 부동산, 부산 관련은 공인중개사 관련, 네, 저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하루에 부산 방송 이거 1시간 이상 준비해서 만들어도 하루에 2,000원 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2,000원 벌어도 정보 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나마 객관적, 약간 주관적으로 약간 하락에 대해 약간 더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몇 개월 전에 대구 방송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닮아가고 있고, 몇 개월 전, 수개월 전에 대구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너무나 닮아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분양권은 몇 프로 하락했다고 보긴 어렵죠. 사실 요 부분 때문에 댓글을 가져와 봤어요. 조민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쭈르님 여기 분양권은 몇 프로 하락했다고 보긴 어렵죠. 워낙 거래 방법이 다르긴 하니 하락 있는 걸 하락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승했는 거 상승했다고 이야기 안 했는가요? 아닙니다. 펜트하우스, 이 아파트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하우스 하나만 거래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돼도 나머지도 다 들썩들썩거리잖아요. 그러면서 다 올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사실 이거 빼놓고 봐도 될 정도이긴 한데, 하락했는 거 하락했다고 그대로 봐도 됩니다. 워낙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건 변칙적인 거래가 섞여든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시장의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분양권 거래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분양권 거래는 완전 바닥을 기고 있죠. 언제부터? 작년 6월부터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럼 분양권 매물이 적으냐? 아닐 거예요. 제가 좀 몇 달 전에 조사해봤는데 분양권 매물이 한 1000개, 1200개? 그 정도 시장에 매물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아마 분양권 매물 개수 더 늘어날 거예요. 대구도 보면 분양권 매물 개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어요. 근데 많을 때는 거의 4000개 육박하던 분양권이 2000개 수준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거래가 안 되고 프리미엄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니까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근래에는 매물 개수가 3000개 수준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부산 부동산 제가 나중에 분양권 다시 분석해 봅니다. 그 내용 한번 숫자 한번 세워보면은 분명히 분양권 매물이 늘어났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아파트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분양권 이제 알아보시면 돼요.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시라고 제가 내용을 알려드려요. 생각보다 저도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끔 말이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자료를 알려드려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래량이라든지 몇 가지 지표만 보셔도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궁금하다 하는 이런 댓글들이 자꾸 달리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자꾸 추가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시장은 단순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분양권 가격 딱 보시면요. 고점 대비 1억 빠졌네. 요거는 신규 거래. 그리고 여기도 1억 빠졌네.
여기는 2.3억 빠졌네. 여기는 1.2억 빠졌네. 이렇게 가격 빠지는 흐름만 보면 되지. 요거 굳이 찾아가지고 직거래니까 얘는 제외시키고 뭐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하락 보이시나요? 이거 하락 억 단위로 하락하는 모습, 요거 대구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지금은 무피 마피 널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야 직거래 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전체 거래 중에서 한 대략 봐도 한 15% 정도는 직거래예요. 이거 빼고 나면 사실 거래량 더 폭망이죠. 사실 거래량 더 폭망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과거부터 이런 직거래 비율 늘 한 10% 정도 수준 있어 왔어요. 그 정도는 늘 감수하고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옳겠다. 그럼 분양권은 어떤가?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양권도 거의 없을 때는 10% 미만으로 내려가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는 직거래가 이루어졌다. 계속. 이거 보세요. 7월달 현재 62건의 거래 중에서 14건이 아니 52건의 거래 중에서 14건이 직거래예요. 직거래 빼고 이야기하자면 이 몇 개 되지도 않는 자료가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체 많은 데이터를 보다가 보면은 뭐 변칙적인 데이터 한두 개 섞여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의미 없어요. 굳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않아도 시장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증가세가 멈췄어요. 안 팔고 한 채 더 사도 괜찮다고 정부에서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우당탕탕 부산 부동산 시장에 권모술수 정부가 250만 플러스 알파의 공급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긴축을 해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돈을 자꾸 뭔가 더 푸는 거,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부양해 보려고 한다. 왜? 이게 공급해야 되니까. 부산 전세 물량 소폭 증가하는 모습. 내일 되면 또 다시 올라가면은 임대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임대 물량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빈집으로 뭐 두 집 살림 하지 않는 다음에야 왔다 갔다 두 집 살림 하지 않는 다음에야 결국 임대 시장이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가파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매매 거래량 거래대금. 제가 오늘 제목에 붙여봤던 이 거래량 폭망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38 이틀치 거래량이잖아요. 2로 나누면 38. 이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다. 과거에 한 2월 달에 이 38 이런 거래량을 자주 봤었어요. 아니 48이라는 거래량을 오히려 더 자주 봤었어요. 이게 굉장히 거래량 적은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 있고요. 거래량은 올해 4월을 정점으로 끝이 났다. 아마 연말에 가서 규제적 해제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날까? 대구에서 지금 규제지역 해제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안 살아나거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눈치챌 거예요. 여러분들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먼저 눈치채세요. 규제지역 해제한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짝 반등은 있긴 있어요. 갑자기 분양권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폭망했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조금 늘어난다든지 이런 변화는 있어요. 근데 큰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자, 가격 상단 부분 대형 평형의 많은 상승. 요 상승 부분 알아서 찾아보세요. 저는 하락 부분 위주로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요거 파일 부분에서 이미지에서 요를 싹 잘라내고 제가 하락만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다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 정도 하락. 여기도 10% 정도 하락. 쌍용 예가 디오션. 요거는 고점 대비. 여기 펜트하우스인가요? 뭔가요? 어쨌든 가격이 한 30% 정도 하락했다. 그 다음 대형리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했다. 야, 그럼 또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는 37층이고 얘는 14층이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요, 이것도 평균적으로 다 똑같아집니다. 층수가 높았건 낮았건 이런 세부적인 의미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요 숫자들만 보시고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굳이 많이 안 따지셔도 괜찮아요. 30% 이상 상승했는데 대형 평형 거래 공백이 있었겠구나. 뒷조사해보면 나와요. 뒷조사해보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습니다. 좀 아주 특수한 사례는 찾아보지만 요런 사례라면 굳이 안 찾아봐도 때까지 많이 봐왔잖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10% 정도 하락 보합 거래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쓰이는 숫자들. 여기 속지 마라. 또 속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야, 신고가 이런 거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요 이전 페이지도 있었죠? 요 이전 페이지도 있었죠? 야, 분위기 좋잖아. 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대형 평형이었고, 맞죠? 다 대형평 49평형, 얘도 한 40평형, 얘는 57평형. 이 대형 평형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뒤쪽에 보면 금방 들통나는 요런 사례들 몇 건을 가지고 와서 마치 상승장인 양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미 주간 실거래 지수가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금방 규제 해제하면 올라, 뭐 하면 올라, 뭐 하면 올라, 호재가 있어 올라, 뭐가 올라. 아니에요. 하락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구보다 낙폭은 조금 작아 보여요. 어쨌든 큰 폭의 하락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대구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쓰다 보면 제가 30, 20, 20, 30, 10 막 이런 식으로 써나간다. 그러면 요 시장 분위기 대충 파악이 됩니다. 얘 한 30% 정도 하락했죠. 나머지 보합권 한 10% 정도 빠지는 것도 보이고, 보합 한 10%, 거의 이거만 한 25%. 뭐 요렇게 보시면 대충 분위기 파악하면 됩니다. 레미안 장전 같은 20층 4억 6천이고 또 하나는 3억 4천이고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층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층수 굳이 안 따집니다. 처음에 하락할 때는 낮은 층수부터 빠지는구나, 가격이 떨어지는구나, 층수가 낮아서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은 갑자기 막 굉장히 괜찮은 층, 막 20층 가격이 5억이었는데 5층 가격이 뭐 한 4.3억에 거래되었다. 뭐 이런 현상 보면서 얘 4.3억에 거래되는 것이 4억으로 거래가 된다. 얘는 층수가 낮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윗집에 있는 21층 가격이 4.5억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시간차가 조금 있을 뿐이지 다 겪는 현상입니다. 건당 거래대금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 시장 분위기 좋아지려면 건당 거래대금이 축축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 6월의 거래량 1, 2월보다는 거래가 많지만 거래이 살아나지 않아요. 아마 규제지역 해제도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달의 거래는 조금 더 우려스럽습니다. 낮은 물건들, 가격 낮은 것들 거래가 더 많아지는 게 보이시죠? 네, 당장 3억대 가격 이상만 돼도 좀 줄어든다. 요거 좀 제가 한 3, 4억 하고 요 조금 더 가격은 세분화해서 나타내 드릴게요. 6억 이상 거래량 살아나지 못하고 시장 분위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전세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신고가 비율은 10% 살짝 넘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신고가 비율은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더라. 현재 전세 거래량 2,359건. 이번 주 이제 거래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가격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상승 가격에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아주 일부라는 거죠. 근데 아주 일부의 숫자를 가지고 마치 모든 신규 2+2 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전세가가 난리 날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래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막 좀 있으면은 한 2억씩 하락하는 거래들 아마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대우 월드마크 센터비 3억 하락했잖아요. 3억 하락. 15층이 8억이었어요. 근데 27층이 5억이에요. 이 층수까지 따지면 그럼 제가 3억 빠졌다고 말 안 하고 야 이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야 이거 한 4억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시장의 흐름은 그냥 순리대로 이 전체 흐름은 다 같이 따라갑니다. 요대로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억 단위로 쭉쭉 빠지는 현상들 더 많습니다. 신고가 찾아보면 그렇게 몇 천만 원 올랐죠. 0.1, 뭐 0.3, 0.4 이렇게 올랐는 거래 맞죠? 나머지 뭐 억 단위씩 하락하는 것들 더 많이 보입니다. 얘 거의 2억 하락했잖아요. 2억. 이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중에 전세 사라지잖아요. 전세 매물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다만 전세 가격이 높아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이지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 전세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3억 미만은 70% 정도 비중 유지하고 4억 이상은 10% 비중 정도 비중 유지하고요.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지금 자기 자본 많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야,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동결해. 그 전세가 이게 떠받쳐 주겠다는 그런 의미.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월세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때 월세 거래 많을 때만 막 월세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월세 거래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전세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월세를 가려고 했던 사람도 야 저 정도 전세 가격이면 야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월세를 내놓은 사람,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전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놓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다시 전세로 선회하지 않을까? 전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하고 수익률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연관되어서 움직이지. 금리가 무한정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전세가 또 같이 덩달아서 오른다? 공실로 두겠다는 각오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 6천만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임대거리랑 지금 비수기 요 부분 명심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